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뉴질랜드 대한부흥 세계연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2017년도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나 너무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더 줄기차게 대한민국이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부흥 세계연맹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더 알찬 방송과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2017년은 진짜 암울한 일들이 많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스트 입장에서 김조셉 목사님이 게스트 입장에서 좌담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박한 현 시국의 상황을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회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정말 한탄입니다. 네. 목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지금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설마 이렇게 빨리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탄스러웠죠, 정말.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차별적으로 아무도 야당이 없는 식으로 우리를 무참하게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개헌안 초안 내용을 아주 해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요. 자료가 여기 있네요. 자료를 한번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우리 많은 외국 시민들도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개헌안 초안은 뭐 한 50몇 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향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만들어진 초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대강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른 사이트에 보고 게시된 거를 보면요, 이러한 지금 개헌안 초안은요, 반국가 단체 혹은 이적 단체들이 폭력 무장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길을 활짝 열어줬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사항이 기본권에서 제외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아직 국민들은 또 좌우 대립으로 싸우고 있는지 그렇게 또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좌우 대립이 아니고 이건 성과 악의 대결, 흑암과 광명의 대결입니다. 그래서요, 우선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에서 그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냥. 예.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은 국민과 사람이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국민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러면은 관계없다는 거죠. 큰일 나겠네요. 그럼요. 그걸 보면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외국인 그리고 네.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적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통신을 감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첩들이 그렇죠. 예, 간첩들이 북한과 교신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그런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네. 중국과의 그 교신하는 내용 그런 것들을 감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제주도에도 중국 공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 이대로 된다면요, 북한 김정은이조차도 그렇죠. 우리가 그 통신 내용을 감청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이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들끼리 교신하는 내용을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감청해서 네. 우리의 그 국가안보에 진짜 그 이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헌법을 위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나라의 그 헌법의 그 기본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만 살리고 자유를 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뺐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도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자,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로 이렇게 이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해버리면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 자유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민주주의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민주주의라고 그냥 해버리면요, 자유를 빼버리고 그럼 누가 판단하는 민주주의냐 이거죠. 북한도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북한으로 되는 건가요? 이야, 참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쉽게들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동독도 통일민주주의 공화국,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누가 결정하느냐면 최고 권력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은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의다 하는 건데 어떤 것이 국민을 가장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최고 권력자가 마음 놓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김정은만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최고다 해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모든 국민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거기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김씨 왕조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김씨 왕조. 아주 뭐 표현을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왜 이렇게 김씨 왕조하고 연결하려고 할지, 무슨 자리를 하나 받고 있으려고 하지 나중에 않나요? 김정은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아마 자기들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종북 주사파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당신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월남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월남 통일부에도 그랬고, 스탈린 공산주의자도 그랬고, 또 저기 어딥니까 캄보디아도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요, 우선 첫째 군 경찰, 그 다음에 공무원, 교사들 먼저 숙청합니다. 지식인들 숙청하고요. 지금 지식인들 변호사, 의사들 다 숙청당합니다. 숙청당한다는 게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수용소에 넣어서 굶겨서 또 고문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숙청하는 게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 간첩들,
또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종북 주사파죠. 그렇죠. 종북 주사파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한다는 거죠.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복하게 되면은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거나 꿈꾸시기 바랍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1순위네요. 일단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죠. 공작 요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혁명이 달성이 되면은 예. 가장 먼저 동조한 세력부터 맞습니다. 처단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 그 전에 과거 월맹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헌법 5조에서는 네. 국군의 사명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제외했다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는 가장 큰 우리 보루가 뭡니까? 국군 아닙니까? 국군이죠. 근데 국군이 그럼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 국군인데 네. 그 국가 안전보장을 국군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개정해버리면요. 그 헌법에 포함이 됐나요? 지금 그 분석한 분들에 의하면은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이 사라졌다고.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안경 쓰고 여기 보니까 헌법 5조에 예, 헌법 5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헌한 초안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야, 이거는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주사파들이 무슨 무장 봉기를 해도 국군이 나설 수 없는 법적인 테두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예. 자, 여기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해서 자유를 삭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러면은 이건 자유민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적이라는 건 조선인민민주적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최종 목적이 바로 그렇죠. 교묘하게 언어도단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행 헌법에는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헌한 초안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의 영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를 영역으로 바꿀 경우에 영토를 영역으로 바꿀 경우에 대한민국 주권이 사실상 국민의 활동 영역이 아니고 휴전선 이북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겠네요.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반드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며칠 동안 이 헌법 개헌안 초안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의견을 낸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어떠한 지위에도 올라설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은 이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한번 줄여서 얘기해 본다면 또 하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락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대 의무로 들어갈 수 있는 병역 부분을 이제는 양심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양심상 나는 병역을 나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헌법적으로 오케이예요. 합헌이 되는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야. 그러면 누가 군대를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돈 있고 재력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기 자녀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온갖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풍조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면은 전물청이들은 나는 내 양심에 의해서 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세월은 못 쓰깁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요. 민주 시민 교육을 평생 학습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자, 자유민주 시민 교육이 아닙니다. 그냥 네. 민주 시민 교육이죠. 네. 그러면 이 민주 시민 교육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예. 전 국민이 평생을 예. 이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받고 세뇌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좌파 사상에, 좌익 사상에 좀 물들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알고 철이 들면서 점점 우리가 그 우파적인 성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야, 심각합니다. 네. 참 저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사님 여기 보면 헌법 이 19조 이것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헌법 신구조요. 예.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이 종이로 만들어진 자료는 없는데 제 노트북에. 그렇군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개헌안 초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니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이제 추가됐는데 이건 역시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그렇죠. 간첩들이 나는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 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럼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간첩들의 활동 모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내용 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오늘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아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좀 전달해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좀 널리 알려주셔서 국민들이 각성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서서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일부 다른 주제로 일부 국민들은 설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겠느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저 목사님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일부 국민들이 이제 설마 공산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설마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수년간 지금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라고 사실 부르기도 좀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절차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재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씨와 그 추종 세력들 사실은 문재인 씨가 추종 세력이고 사실은 그 위에 누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 문재인 씨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사진 임종석이랑 사진 보면은 어떤 사진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거 빨리 결제해.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결제나 하지. 이런 사진을 해학적으로 그런 느낌을 저도 봤습니다. 뭐 청와대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 역시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임종석이 위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석기가 아닐까요? 이석기는 지금 감방에 있죠. 그렇죠. 글쎄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뭔가 다 나오겠죠. 나중에 밝혀지겠죠. 자, 이제 이게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고위급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 심어놓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내에 간첩들 명단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 되면은 만천하에 이제 그들의 악행이 어두운 데서 활동하던 그 악한 행위들이 다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사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설마 공산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헌법 개정안 그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감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시는 분 계시면은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날 격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하나 한마디만 더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게 직접 듣고 깜짝 놀랐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아니 공산화가 되면 어떠냐, 통일만 되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는 어릴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고 자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자기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6.25 전쟁 시 공산군에게 학살을 당한 그러한 체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공산당은 진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릴 때 계속 그렇게만 듣고 자랐는데 막상 커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기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산화가 돼도 통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2012년까지 남한 내에 숨겨져 있는 그 수만 명의 간첩들을 믿고 2012년까지 통일을 하겠다 이런 호언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내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2천만 명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2천만 명은 제가 제거를 하고 지금 그럼 거의 절반 정도 그렇죠. 절반에 미치네요. 그리고 1,000만 명은 뭐 강제 수용소에 보내서 정신개조하고 또 나머지는 보트피플로 보내고 그렇죠. 내보내고 보트피플이라는 게 그냥 조그만 나물배에다가 목선에 뭐 100명, 200명씩 그냥 실어서 너희들이 죽건 살건 모르겠다고 내보내는 거죠. 그 보트피플로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같은 거네. 그럼요. 나머지 2천만 명, 북한의 2천만 명하고 같이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김정일이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사 2012년 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김정일이가 죽었죠.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김정은에게까지도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요, 아마 김정일보다 더 악독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모 장성택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그 측근들, 자기를 도왔던 측근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 보십시오. 어떻게 고사포로 자기 그 장성택 고모부를 그렇게 죽이는지는 이거는 사람의 탈로 쓸 수 있는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이죠. 악마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악마.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은요, 마귀의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화제를 좀 바꿔서 또 하나의 어떤 상당히 뉴스가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일 또 다른 뉴스를 제공하는 아주 정말 천부적인 우리나라 소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노무현 정부 때는 그 학습을 그동안 했던 단점을 보완해갖고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쏟아내니까 이 우파에서는 정신 못 차립니다. 며칠 전 그 탈북 종업원 중 우리 과거에 탈북 종업원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지금 통일부에서 한두 명을 독송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정말 이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진짜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탈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구나 그 외국에 중국에 나와 있던 종업원들이었죠. 그렇죠. 중국에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 그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려면요, 북한에서는 고위급이나 아주 당성이 확고한 사상적으로 사상적으로 당성이 확고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만 내보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한 종업원들은 자기 가족의 처할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건데. 그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죽음의 땅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할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또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또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글쎄요. 이거 정말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8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보고도 아직 판단이 안 서십니까? 아니요. 지금 통일부에서 그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가봐야 되나요? 저는 조용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난 5월 이후에 작년 5월 이후에 워낙 많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또 금세 많이 바꿔버리고 이번에 작년에 임종석이가 아랍에미리트 갔다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갔다 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못 믿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 들어. 벌써 4번째 청와대 변명 사과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뇌 구조를 한번 제가 외과 의사였으면 한번 뇌 구조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뭐 열어봤자 뭐 똑같은 그냥 뇌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뇌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생각이 문제죠. 생각이.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상 자체는. 그러나 이제 바뀌는 사람도 극소수 있긴 있죠. 그런데 바뀌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세뇌당한 것을 다시 브레인워시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참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화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외국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제를 4년 연임하고 지방 분권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대통령 단임 5년제죠. 5년제죠. 그런데 4년 연임한다는 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없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나라 지금 불행한 대통령이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친다는 거는 되는데 이번에 지방 분권 이거는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건요. 지방에 각각 그 권한을 부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외교와 국방은 어떻게든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외교와 국방의 권한까지도 지방 정부에 나눠주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과거에 우리 조선 시대를 보더라도 왕권이 강화했을 때는 외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분권화 가면서 외적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김대중 정권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이 작은 나라에 사실 무슨 지방자치라는 건 국가 예산 낭비고 진짜 국가 그 행정력 낭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방자치다 얘기하는데 지방자치가 오늘날 이런 혼란을 부추긴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교육감도 무슨 그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까? 그렇죠.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올 그 교육감하고 우리 서울시장은 우리 우파 애국분리에서 꼭 단결을 해서 새로운 인물,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꼭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다음 보면 이제 선거 연령을 17, 18세로 하는데요. 여기에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의 또 투표자는 16세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럼 16세, 지금보다도 더 두세 살 어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 교육계는 종교조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북 주사파들이거든요. 그렇죠. 종북 주사파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종북주의 주체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줬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혁명을 주도하고 문화혁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누굽니까? 10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진짜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모르고. 다음은 이제 토지 소유권 박탈과 재산 균등 분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하고 며칠 전에 작년이었죠. 추미애가 여당 대표였는데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전당 국가 공산주의 그 당에 갔다는 부분은 나는 공산주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제가 다른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추미애가 중국에서 열린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자들 모임에 참석했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공산주의 신봉하는 정당이다 하는 거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을 균등 분배한다는 이야기는요. 여기는 토지뿐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중소상공인 기업인들 또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문재인을 많이 찍은 걸로 투표 때 지지했죠. 지지하고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업들, 여러분들의 회사들 다 박탈당하는 그 전초 단계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5.18 세월호 헌법에 등재를 한다고 합니다. 5.18과 세월호를 헌법에 명시를 하고 등재를 한다고요? 5.18 세월호가 도대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6.25 우리 순국 장병분들한테 우리가 과연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일까요?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자, 지금 5.18 유공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처음에 뭐 몇 억씩 줬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희생자 유가족에게도 8억에서 10억 그렇게 줬죠. 그중 일부는 그걸로 뭐 떼돈 번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지금 뭐 세월호를 조사한다고 아직도 뭐 부족한다고 뭐 그런데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상위 용사가 되고 장애를 얻었던 그 분들에게는 쥐꼬리만큼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세상이 이거 앞과 뒤가 뒤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엔 여섯 번째는 대기업 제재 순차적으로 해서 재벌을 해체를 한 다음에 국가 소유 국유화.
그게 바로 그 공산주의의 정책이죠. 그렇죠. 7번은 우리 아까 설명했죠.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의 등재한다고. 그리고 8번에 각구동인민소위원회를 창설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자유롭게 우리가 목회활동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하는 부분을 어디 가고 오늘은 누구 만나느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 공산주의입니까? 보시면은요, 요 부분은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그 주민 상호 감시 체계가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2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고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5호 담당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5가정씩 한 가정이 감시를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이 대표가 돼가지고 그 가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 모임에 갖고 하는 걸 다 감시해서 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참 심각한데요. 뭐 내용을 이제 볼 필요도 없이 구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네 소위원회 구성. 이건 재판도 없이 지금은 재판이 있지만 형식적인 재판이죠. 재판 없이 인민재판을 구성한다는 거는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민재판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인민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인민재판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우리 그 윗대 분들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네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요. 그 중에 무슨 그 동네 기업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딱 묶어서 꿇어앉혀놓고 죄상을 잃는다 그럽니다. 인민의 고혈을 착취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큰 농장을 가지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소작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고 진짜 넉넉히 곡식도 나눠주고 그랬던 사람조차도 지주라는 이유만으로 가운데 딱 앉혀놓고 죄목을 낭독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놈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여있던 군중 속에 이미 프락시들이 들어가 있어서 죽여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번에 그 작년인가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에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우익 인사가 들어가는데 이미 그 뿌락지들이 가운데 그 외국 순국 열사를 가운데 묶어놓고 죽여라는데 거기서 반론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까지 죽는 거죠. 그거는 재판이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반론권,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현재 있는 상황인데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암울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참 저는 목사로서 이제 그 국민과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사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요새는 오로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는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국, 아직도 제 형제자매들은 군생활이 있고 그래서 저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조국의 야구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참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의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제가 이제 체험했습니다. 많다는 것을.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이 현실을 알 수 있는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이러다가는 나와 내 후손,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이 큰 고통 가운데서 살거나 아니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정권의 그 악행을 우리 군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런데 한번 제대로 공지를 해서 한번 그것을 막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저는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목사로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를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미국이 우리 한국의 이 주체사상화를 북한에게 바쳐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친미가 아닙니다. 저는 종미도 아닙니다. 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죠. 종북이 문제다. 그러니까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종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는 친한파이고 애국파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과의 그 긴밀한 애국 세력 때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힘을 좀 빌려서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목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백악관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것도 다시 부활시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열기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셔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책상 위에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바로 트윗을 했는데 김정은이한테 꼭 말해달라고. 나는 김정은이보다도 더 큰 버튼이 있고 이거는 바로 누르면 실행이 된다는 거를 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전쟁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고자 하는 강한 의욕이 있을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또 현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게 어떤 평화입니까? 김정은이 치하에서 사는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니죠. 하루하루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자기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평화일 따름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 그 이유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은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몇 달 다음 달에면 우리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사실 여기는 국민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축하하고 이거를 응원해야 되는 시기에 사실은 문재인 씨만 이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북한에 지금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너무 기뻐갖고 모든 거를 다 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 또 정신 나간 또 도지사는 최문수 씨인가요? 최문순. 그 사람은 또 뭐 크루즈를 또 가지고 북한 대표단 선수들 한다고 하는데 며칠 전 그 공화당 상원의원인 그 린지 그레임이라는 그 국회의원께서는 만약에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석한다면은 우리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만약에 문재인 씨가 그런 오류를 그런 심각한 결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실한 중도가 아닙니다. 중국을 따른 북한을 따르는 편에 들으느냐 미국을 우리나라의 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준 우리 미국을 따르느냐 문재인 씨가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 친중, 친북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고통에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한미동맹이 굳건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부흥과 발전과 번영의 그런 시간으로 다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역사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네. 미국 편에서 들어섰냐 따라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친미가 아닙니다. 줄도 잘 타게 해야 됩니다. 네? 어느 선에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리더는 그게 네.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실 중국에 가서도 그 난징 대학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국인 지도자 시진핑도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난징 대학살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하고 경제적인 관계 그 관계 네. 때문에 했는데 멋모르는 문재인 씨는 뭐라고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나서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나섰습니다. 아니 그건 중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데 왜 한국에 가서 대한민국이 가가지고 엉뚱하게 벌집을 쓰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리석고 멍청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죠.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택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네.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인지도 모르죠. 네. 뭐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다음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우리 또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애국 동지들이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뭐 성남의 김사랑 시인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올해 교육감 선거라든지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그 김홍기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김홍기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여러분께서 국가를 살리려고 하면은 영어 아니라 한글로도 자기 의사를 밝혀서 그 의지를 백악관에 꼭 청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 길이 너무 문장이 길지만 않으면은 짧은 단어라도 주기적으로 청원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종북 주사파를 없애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빨리 좀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오늘은 보통 시간보다 많이 지나는데요. 우리 한번 구호를 하면서 오늘 새 2018년 첫 방송에서 저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구호가 제가 한번 생각난 게 있는데 그거 증오심에 찌들면 좌파가 되고 그렇죠? 자부심에 빛나면 우파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증오심에 찌들면 좌파가 되고 자부심에 빛나면 우파가 된다. 이상은 뉴질랜드 대한부흥 세계연맹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일하면서 싸워서 새 도국을 만들세 살기 좋은